네, 가겠습니다. 32번이고요. 자, 전형적인 소프 오페라. 소프 오페라가 뭐예요?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소프 오페라일까? 비누? 옛날에 드라마에 중간중간에 비누 광고를 했대요. 옛날에 비누 광고를 했대요. 근데 이 비누 광고를 왜 했냐? 드라마 보는 사람이 보통 누구야? 아주머니들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아주머니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광고, 비누 광고가 많이 나왔었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소프 오페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대요. 그냥 연속극, 주말 연속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요. 추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거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컴마 찍고 이니치니까 계속적 용법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 추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의 매우, 하일리는 매우죠.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의 웹, 얽히고 설킴이 있답니다. 망이. 근데 그것이 연결을 해요. 이 가짜 허구의 캐릭터들을 연결시킨대요. 그치 뭐. 여러 개의 관계들이 있고 거기가 이제 가상의 캐릭터들을 연결을 시키죠. 근데 그 캐릭터는요. 존재해요. 처음에는요. 오직 마음속에. 뭐의 마음속?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를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요. recreated니까 다시 만들어집니다. 재현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재현이 된대요. 자, 말은 어려운데 솔직히 하고자 하는 말은 되게 간단합니다. 말은 어려워요. 자,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이제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만들어지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드라마에 캐릭터 한 명 나오잖아.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내가 제작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던 그 캐릭터가 너희들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를 연결을 시킨대요. 복잡한 이러한 관계들이. 그쵸? 뭐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면은 막 삼각관계는 기본이잖아. 그지? 삼각관계 기본에다가 배다른 형제 기본이고요. 그죠? 막 뭐 평소에 보이지도 않는 재벌들은 맨날 나오고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재벌 본 적 있어요?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재벌 3세 이런 애들, 재벌 2세 본 적이 없는데 맨날 나오죠, 거기는. 자, 만약에 you were to think. 자, be2 부정사가 if 절에서 나오면 그냥 뭐뭐 한다면이에요. 그럼 너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뭐에 대해서? how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간의 사이콜로지나 law, 법이나 아니면은 뭐 매일매일의 물리학 이러한 것들이 그 뷰어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저놈이 주어가 아니겠죠.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좀 유연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how much가 나와서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고 얼마나 많이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일단 주어라고 생각하고 쭉 가. 그 다음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러면은 얘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너는 이제 만약에 너가 생각한다면이야. 너가 반드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얼마나 많은 인간 심리와 법과 아니면은 매일매일의 물리학을 너가 다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생각한다면이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follow and speculate. speculate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플러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추측하기 위해서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심리학과 법이나 물리학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를 너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F절 끝났어요. 너는요 아마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것이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적어도 at least 적어도요 as much as니까 뭐뭐만큼 많은이에요. 근데 뭐만큼 많으냐면요 지식이야. 어떤 지식이냐면 required 요구되는 지식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현대 수학의 한 조각 조금에 대해서 따라가고 추측하는데 필요되어지는 지식만큼이나 많은. 그리고 in most case 대부분의 경우에는 much more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양을 너가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너가 그 드라마를 만들려면은 그 드라마의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그 하나의 세계를 너가 다 이해를 하려면은 그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너가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람의 심리도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심리도 이해해야 돼. 법칙도 알아야 돼. 거기에서 벌어지는 법칙.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무단횡단을 해. 그럼 저게 불법인가? 아닌가? 저 세계에선 저게 불법인가? 아닌가? 그것도 알아야겠지. 그지?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뭐 정말 판타지 세계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고, 뭐 어떠한 또 다른 만들어진 가상 세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2070년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럼 2070년에는 어땠을지 내가 막 계속 다 이해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법칙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심지어 모든 그런 물리학도 알아야 돼. 뭐 저 세계에서는 물건이 가만히 있고 땅에 안 떨어지는 세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가상 세계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너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터진다는 거야. 됐죠? 그러나 반전이죠. 보는 사람들은요, 이 드라마를요, with easy, 굉장히 쉽게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미쳐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그지? 근데 쉽게 생각해요. 왜지? 쉽게 따라가는데 왜일까? 어떻게 보는 사람들은요, able to cope with,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러한 abstraction은 추상성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허구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물론, because, 왜냐하면요, 이 허구라고 하는 거는 built on,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극도로 익숙한 틀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극도로 익숙한 틀에. 왜냐면 여기 질문을 했고. 그지? 일단은 반전을 했고. 이거 너무나 글이 예뻐. 반전을 해서, 근데 우리는 쉽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얘가 주제겠죠, 당연히. 여기서의 키워드는 극도로 익숙한 틀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익숙한 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야. 자, 캐릭터야. 드라마 속 캐릭터는요. 그리고 관계, 뭐와 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것들은요. 주어 1, 주어 2 are 어떠냐면요. very much like, 매우 많이 진짜 사람과 진짜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진짜 사람과 진짜 관계에 익숙하다라는 거야. 비슷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과 비슷하다. 극도로 친숙한, 극도로 친근한 틀이다. 똑같은 말이죠. 자, 드라마의 그러한 abstraction은요. 오직 한 단계 removed 되어져 있다. 요거는 only a step을요. 부사로 보시고요. is removed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동사로. is removed 하나의 동사로. 그래서 remove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리됐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직 한 걸음 정도 분리가 되어져 있는 거야. from 뭐로부터? 진짜 세상으로부터. 그럼 진짜 세상으로부터 오직 한 걸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또 똑같은 뜻인 거지. 우리랑 친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이야. 근데 뭐를 위해서 요구되냐면요. 이 드라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정신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공을 받는 거야. 뭐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의해서 제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훈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훈련이 아닌 거죠.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의해서 제공을 받는다? 굉장히 친숙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딱히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건 허구의 세상을 하나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그 허구의 세상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돼. 저 허구의 세상에서는 중력 법칙은 어떻게 발성이 될까? 저 허구 세상에서 경찰의 역할은 뭘까? 저 허구 세상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왜 하늘로는 안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그렇게 다 따지고 나면 엄청나다라는 거야. 다 알아야 돼. 거기에 있는 모든 물리 법칙까지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쉽게 따라가. 왜? 우리랑 비슷해서. 현실이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후딱후딱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갑니다. 자, 상당량이에요. 인간 사고, 생각의 상당량은요, 디자인 되어져 있어요. 양이니까 단수죠. 뭐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냐면요, 스크린 아웃 하는 거고요. 스크린 아웃이라는 건 막을 쳐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차단하다, 거르다, 선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걸러내다. 그러면은 정보를 조금 걸러내는 거야. 그리고요, 또는 분류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요. 뭐 속으로? 내가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조금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그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일부 걸러냈죠. 그럼 남은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부 걸러내고 남은 정보예요. 정보를 걸러내고 나서 남은 정보다. 자, 인간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to screen out 하고요. 그 다음에 to sort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됐죠? 그렇죠? 정보를 조금은 어느 정도 걸러내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오케이. 데이터의 인플로우면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유입입니다. 뭐로부터?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정보가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 근데 그것은요,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압도하는 그러한 chaos,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given 다음에 이게 이제 분사구문 처리가 되는 거고요. given이라고 하는 건 뭐뭐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고려하면. 뭘 고려하냐면요. 엄청난 양이에요. 뭐에 엄청나냐면 정보의 엄청난 양이야. 근데 available이면 가능한 정보야. 어디에서? 문화나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우리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데이터의 유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라는 거야. 됐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정보를 스크린 아웃 한다고 했잖아. 그 스크린 아웃 못하면은 이 많은 정보가 다 들어올 거 아니야. 너무 힘들겠지. 아마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자, 가봅시다. 뭐뭐 중에서 out of. 그럼 모든 감각기관의 인상들, 그리고 가능한 정보들, 이것들 중에서 감각으로 돌아오는 인상이나 아니면 가능한 정보들, 이런 것 중에서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to find,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진주어죠. 뭘 찾아내냐면은 작은 양. 근데 그 작은 양은요, 가장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욕구와. 우리 개인의 욕구와 가장 관련된 아주 적은 양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 엄청나게 많은 정보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organize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도 역시나 진주어 1, 진주어 2가 되겠네요. 당연히 병렬 구조는 to find, to organize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조직하는 거야. 그것을요. into 뭐 속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의 저장고에다가 그것을 이게 조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똑같은 말입니다.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요. 자, 스크린 아웃 하는 게 요거고요. 정보 찾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rt, 분류하는 게 여기 있는 organize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또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정보 엄청 많아요. 이거 정보 많으니까 이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기대라고 하는 게 이러한 작업의 일부를 성취를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작업 이야기하는 거야. 진주어 1, 진주어 2 작업. 이거 하는 거 일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굉장히 핵심어가 되는데요. 사실은 expectancy라고 하는 그 기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후에 별로 언급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 단어는 들어갈 자리를 좀 찾으시는 거, 여기에 들어갈 단어 했을 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기대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게 도와준다고. 컴마 찍고 ing 도와주면서. 뭘 도와주면서냐면은 스크린 아웃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정보를. 그쵸? 아까 했던 거죠. 근데 그 정보는 어떤 정보야? 상관없는 정보야. 그것과는. 근데 뭐랑은? 기대가 되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정보를 스크린 아웃 하는 걸 도와주면서. 그리고 또 뭐 하면서? 헬핑. 아니, 포커싱. 집중시키면서야. 뭘 집중시키냐면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요. 어디에다가? 명확한 contradiction. 그럼 명확한 그러한 반박에다가 우리의 집중을 딱 집중시킨다는 거야. 우리의 주목을. 그러면 아, 얘와 얘는 확실히 다르네. 이런 건 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는 걸러내고요. 뭔가 차이가 딱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시키면서 아, 요거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준다. 그게 뭐야? 기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왜 기대가 저런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 주먹으로 꽝 세게 벽을 쳤어. 그러면 내가 딱 치는 순간에 내 예상은 뭐야? 아, 벽에선 소리가 나겠고. 그지? 내 손은 충격이 가해지겠고. 충격은 어느 정도는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예상을 하고 꽝 쳤을 때 그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뭐야? 상관없는 정보들은 다 빼버리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걸 꽝 침으로써 여러분들 졸고 있는 거를 좀 깨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소리만 신경을 쓰겠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 예상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이해돼? 내가 여기를 꽝 쳤어. 소리가 나는데 나는 이제 소리에만 신경을 쓴다고. 여러분들 깨게 하려고. 근데 요거를 딱 함으로써 내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러한 충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의 충격이 있는데 그게 내가 예상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신경을 안 쓰겠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꽝 치는데 얘가 부셔졌어. 이거는 내 예상과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신경을 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걸러내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배움과 기억의 그러한 과정들은요. 특징 지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꾸준한 제거야. 뭐에?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배움과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거야? 정보의 제거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스크린 아웃하는 거. 지금 계속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스크린 아웃하는 게 이러한 꾸준한 제거가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요, 알아차립니다. 오직 어떠한 부분이면 세상의 한 부분인데요. around them이니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의 오직 일부분만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 오직 일부만 안 하고 모든 부분을 다 인식하면 우리 머리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간다고. 그래서 그것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뭐의 일부분이냐면은 그들이 인식을 하는 것의 아주 일부분만이 처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장이 되어지는 거야. FPP 형태죠. 저장이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into 어디로? 메모리 속으로, 기억 속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업을 하러 여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 수업을 듣는 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있고 기억에 안 남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보통 기억에 안 남는 건 뭐야? 여러분이 여기서 집에 오는 그 발걸음 숫자라던가 뭐 발 걸었을 때 그 감촉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나잖아. 왜? 예상 가능하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내 지금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기억이 안 남는 것들이니까 다 버린다고. 스크린 아웃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꾸준히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뭐의 부분이냐면요. 그것의 부분인데 get committed to memory니까 기억의 기여가 되어지는 오직 그 유일한 부분만이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다시 retrieve. retrieve는 이제 회수하다라는 뜻이니까 회수됐을 때 기억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억, 머리에서의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제거를 통해서 일부분만 남기고 그 일부분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 사고라고 하는 건 정보를 걸러내고 분류를 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되면 굉장히 혼란을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제거하고 스크린 아웃하면서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비슷한 작동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부분만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작은 부분만 이끌게 된다. 그리고 뭐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다음입니다. 좀 빨라졌죠, 확실히. 아주 지금 뿌듯합니다. 지금 빨리 끝내고 있었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뇌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에너지를 잡아 처먹는 놈입니다. 뭐에? 포도당에. 이거 글루코스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포도에 있는 당 성분을 포도당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얘 생김새가 포도처럼 이게 몽글몽글 모여있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것은 계속적용법이죠. 근데 그것은 이것의 연료다라고 하면 이것이라고 한 건 뇌겠죠. 뇌의 연료인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이다. 뇌라고 하는 놈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많이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록 뇌가 account for, 차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ccount for, 차지하다. 비록 뇌가 차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한 3%, 단지 3%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체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은요. 20%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가능한 연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지문 중에서 뇌는 효율이 없으나 효율이 있다 뭐 이런 지문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 2%만 차지하는데 에너지는 20%를 차지한다 해가지고 근육이 더 큰 에너지를 쓰기는 하지만 근육은 질량이 많고 기억 안 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사실상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뇌가 처리하는 그 기능을 봤을 때. 자,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연료를 저장을 못한대. 야, 많이 써먹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먹는데 에너지 저장도 못해. 그러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has to pay. 지불을 해야만 해. as it goes라고 하면은 이것이 갈 때 지불을 해야만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것이 갈 때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작동될 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될 때 지불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지불한다는 거는 포도당을 그때만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어두고 뇌에다가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쓸 때 써. 이게 아니라 얘가 쓸 때 계속 포도당을 주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인데요. 너의 뇌라고 하는 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응적이기 때문에 적응적이라는 거야. 그럼 적응적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에너지 저장도 못해. 그럼 이거에 적응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굉장히 적응적이라는 거는 이제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얘네들이 이것의 연료 소스를요. economize 한대요. economize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적이게 쓰다 정도, 아끼다인데요. 아끼다보다는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의 연료 소스를요 경제적으로 씁니다. 따라서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쓰는 거에 이제 따라서죠. 결과 매우 높은 스트레스의 기간에는, 매우 높은 스트레스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고 뇌가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큰 스트레스 동안에는요 이것은요 shift 이동을 합니다. away 뭐로부터 이동을 하냐면요 분석, 뭐의 분석이냐면은 뉘앙스야. 상황의 뉘앙스야. 뉘앙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뉘앙스라는 표현은 언제 써요? 야, 그건 좀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쓰죠. 미묘한 차이라는 뜻이 있어요. 미묘한 차이. 그럼 상황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단 하나의 고정된 집중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뉘앙스 분석에서 from A to B예요. 뭐뭐로부터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뉘앙스 분석에서 단일한 포커스, 집중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언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뉘앙스 분석하는 거에서 이제 단일한 집중으로만 간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적응적인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at hand면은 손에 있는, 즉 지금 직면한 스트레스풀 받는 그러한 상황에 딱 단일하게 고정된 집중을 딱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처리하고 간다라는 거죠. 됐죠? 너는요, don't sit back, 뒤로 앉아가지고 speculate about the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언제? 너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예시네요. 그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시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의 뉘앙스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되는 거야?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이거 못한다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니까. 대신에 rather, 오히려 너는 뭐 한다죠? 그럼 잘 봐봐. 이런 분석은 못한다 그랬어. 그럼 오히려 뭘 할까? 이러한 싱귤러하고 픽스드된 포커스를 하겠죠? 그게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요거 안 하고 요거 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너는요, 헌신시킵니다. 너의 모든 에너지를 뭐 하는데 헌신시키냐면요, 이것도 전치 다 투인 거 알아두시고요. ing야. 그럼 뭐 하려고 애쓰는 거냐면 figure out, 알아내려고 애쓰는 거야. 뭐를 알아내려고 애쓰냐면요, what action to take,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할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더 열심히 너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요놈이 이제 얘 안 하고 얘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접속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문장 들어가는 위치도 중요하겠죠. 얘 안 하고 얘 한다. 보통 rather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 때리고 오히려 이거 한다. 긍정어 때리는 경우에 많다 그랬죠. instead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삽입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 문장도 중요하지만 얘 문장 넣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얘 전에 나와야겠죠. 부정어니까. 자, 그러나 또 반전이야? 그러나 sometimes 때때로 이러한 변화예요. 뭐로부터? 높은 thinking part of the brain이니까 뇌의 좀 수준 높은 그러한 생각 부분으로부터 좀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이야, 뇌에. 여기서로의 전환은 이라는 거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higher thinking part가 여기 있는 갈색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하고 리플렉티브한 파트가 여기서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can lead, 이끌 수 있어요. 너가 뭐 하도록? to do, 하도록 이끌 수 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 너무나 빨리 생각하는 거 없이 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되게 막 삶에 대한 의미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단일한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적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거죠. 이것의 리소스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 안 하고 얘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생각 없이 너무나 빠르게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실수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의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정도로 하면서 문장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많은 연구가요, has been carried out, 수행이 되어져 왔어요. 과거부터 왔고요. much니까 당연히, be carried까지, 단수까지 다 확인을 해주세요. 자, 수행되어져 왔어요. on 뭐에 대한? cause, 원인에 대한. 근데 engagement니까 참여의 대한 원인에 대해, 참여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고요. 여기서는 저는 참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그 번역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몰입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땐 참여라고 전체 문장을 해석해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몰입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참여라고 하고 갈게요. 몰입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참여의 원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야. 어떠한 중요한 이슈냐면은요. 둘 다에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practical이면은 실질적인 그러한 기준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래요. 뭐가? 참여라고 하는 게. 즉, 또 무슨 얘기냐? identifying, 증명하는 겁니다. 뭘 알아내는 거냐면요. driver of work engagement니까 일의 몰입 또는 일의 참여, 업무 몰입 이런 거를 driver니까 이끄는 것. 이끄는 것을 알아내는 것. 여기서 드라이버가 이끄는 것이니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그 알아내는 것은 아마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manipulate, 조작을 하거나 또는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이것에.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일 참여, 업무 참여예요. 그러면은 업무 참여의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업무 참여를 좀 조작하거나 영향을 우리가 끼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일을 잘 참여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업무에 그렇게 몰입하고 참여를 할까? 이제 봅시다. 자, 이 참여에 대한 원인들은요, fall into라고 하면은 뭐뭐 속으로 떨어지다예요. 직역해 볼게요. 그럼 두 가지의 주요한 분류로 떨어집니다. 분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캠프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분야로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두 개의 분야로 나뉜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두 개로 떨어지는 거니까 두 개의 분야로 나뉘고요. 그 두 개의 분야는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인 걸로 나뉩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리해 준 거를 보면은 일단은 업무 참여 요인이죠. 업무 참여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업무 참여의 요인. 그리고 좀 더 가봅시다.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인 요인들은요. job resource, 직업 자원, feedback, 그리고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조금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The latter being responsible for job resources and feedback 이라고 되어 있군요. of course는 어차피 부사니까 빼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은 거는 얘가 지금 주어라고 친다면 만약에 주어라고 친다면은 요 being이 동사겠고 responsible이 보어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ing가 왔단 말이야. 그리고 뭐는 없어? 문장 다 끝나고 컴마 찍고 그냥 또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는 격이지.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 지금 접속사가 하나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동사가 ing 처리가 됐다라는 거거든. 뭐라고 보면 좋을까? 분사 구문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은 접속사는 뭐 and 같은 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접속사 and가 사라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the later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뒤를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볼게. 그 후자잖아. 후자는 책임이 있어. 뭐의 책임이 있냐면은 job resources와 feedback의 책임이 있다 그랬지. 그럼 이제 더 later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봐봐. 상황적인 원인은 job resources와 feedback과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후자는 job resources와 feedback의 책임이 있대요. 그럼 후자는 뭘까? 리더십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리더십이 얘네 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했죠?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은 is라는 놈이 이제 being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and, the, later, is, responsible 이렇게 되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어. 근데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놈은 이 두 개의 좀 책임이 있기도 해.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상황적이라고 하는 게
job resources, feedback,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얘네들을 어쨌든 책임을 좀 지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실제로 리더들은요 영향을 끼친대. 이 참여에 by ing 줌으로써 영향을 끼친대요. 뭘 줌으로써냐면은 그들의 직원들에게 정직한 그리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러면서 참여를 조금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에 대한 실제 구체적인 사례라고 봐야겠죠. 구체적인 사례. 정확히는 뭐에 대한 사례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피드백과 리소시스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사례.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직원한테 피드백 주면서 그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참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함으로써? by providing, 제공함으로써. 그럼 당연히 또 병렬 구조는 by giving과 by providing이 묶이겠네요. 그러면은 또 뭘 제공함으로써일까? 당연히 job resources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뭘 제공하냐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거야. 근데 그 자원은 enable, 가능하게 해요. 그들이 뭐 하도록? 수행하도록. 뭐를? 그들의 직업을 잘 수행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job resources를 제공함으로써. 그죠?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면서 리더십은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됐죠? 자, 그러나, 얘가 또 하고자 하는 말인가? 그러나, 이것은요, noteworthy라고 하면은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뭔데요? 당연히 대절이겠죠. 진주어고요. 비록 이 참여라고 하는 게 이끕니다. 뭐를요? 직업 퍼포먼스, 업무 수행을 이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참여를 이끕니다. 라고 하는 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요. 잠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나로 반전이 나오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반대도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야? 수행을 잘하면 참여를 한다. 약간 뭐랑 비슷해? 공부 잘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잘 나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걸까? 이거 좀 애매하죠? 그죠? 잘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순환이죠. 못하면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못하고 여러분들이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내용이랑 뭐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 뭐가 뭐 할 때냐면요. 직원들이 be able to do 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일을요. 잘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잘 하잖아요. 그럼 참여도 잘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일단은 짝대기 뺄게요. 수행을 잘 할 때 걔네들은요 인게이지를 한다는 거야. 더 많은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네요. 수행을 잘하면 참여를 한다. 이런 말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신이니까 좀 더 자세히 가봅시다. to the point라면 어떠한 지점까지야? 어떠한 지점이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지점까지인데요. 그들이 매치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기대나 열망을 딱 맞추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초과하는 수준까지. 얘네들이 잘하잖아? 그럼 걔네들은 참여를 더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야? be proud,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한다는 거야? 찾을 거야. 일을 조금은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목적 보어니까 생각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병렬 구조는 이렇게 묶이게 되겠네요. 동사 1, 동사 2, and 동사 3입니다. 자, 그래서 this, 이것은요, 특히나 evident라고 하면 증거가 있는 확실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 확실하냐면요. 사람들이 are employed, 고용이 되는 거야. in 어디에서? 직업에서. 근데 그 직업은 align with 이라고 하면요. 뭐뭐와 일치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와 일치하는. 이게 딱 평행한 이런 뜻이니까 딱 선이 맞는 이런 뜻인데요. 그들의 가치와 딱 맞는 그러한 직업으로 공용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좋았다. 왜? 수행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가치가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가치가 맞는다라는 거는 수행을 잘하게 되잖아. 그럼 수행을 잘하게 되면 참여를 잘하게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글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상황적과 개인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이거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리더십이랑 피드백이랑 리소시스까지 여기까지 쭉 갔죠. 그죠?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러나 반대의 내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반대도 가능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가치와 맞는 직업을 찾았을 때는 훨씬 더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가치를 한번 얘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인이 여기서는 개인의 가치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나온. 이해돼요? 그러니까 업무 참여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상황적인 거를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적인 걸 쭉 설명해주고 그러나 반대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요소도 마지막에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뭐 그러나라고 가도 좋지만 정확하게는 업무 참여 요인은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두 가지가 있고요. 상황적인 거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가치도 굉장히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도로 해서 두 개를 설명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황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이다. 뭐 이런 거 글보다는 두 개를 설명해 준 글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39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고생했어요.